내년 2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발사가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여파와 일부 부품의 개발과 제작을 맡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등 발사체 핵심 부품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외피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 누리호는 내년 2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나라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하고 있는 외피와 일부 부품 등이 신뢰도 평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항우연은 누리호 1, 2단 최종 성능 시험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부품 수급이 늦어져 제때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납품키로 하던 3에서 4개의 부품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부품 공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다른 납품 기업을 찾아 다소 지연된 시험을 앞당겨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대전 한화공장의 폭발 사고로 6개월 동안 가동이 멈춰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엔진의 주요 부품인 파이로 시동기 제작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항우연이 한화의 부품 제작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요청했다는 소문도 나돌기도 했다. 항우연 측은 지체 배상금 요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누리호 개발에 따른 부품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는 9월 정부 주도의 전문평가단은 누리호 전반에 대한 개발과 실험 현황 등을 반영해 발사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항우연은 발사 일정과는 상관없이 누리호 발사의 최종 관문으로 오는 12월 예정된 75톤 엔진 4기를 묶은 클러스터링 종합연구소 시험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험과는 별개로 내년 실제 발사에 사용할 비행 모델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항우연은 4단계를 거쳐 제작되는 발사체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모델에 추진제 등의 연료가 잘 들어가는지를 평가하는 수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누리호는 심장 역할을 하는 75톤 액체 엔진 4개를 묶은 1단 로켓과 75톤 엔진 1기인 2단 로켓, 7톤 엔진 1기인 3단 로켓 등 3단 발사체로 1.5톤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기 위해 내년 2월과 10월 발사될 예정이다. 누리호용 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 중형 로켓 엔진 시대 열렸다.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될 75톤 엔진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체가 28일 오후 4시 성공리에 발사됐다. 엔진은 발사 뒤 430초 동안 비행했으며 최대 고도도 209km에 이르러 성능이 정상임이 입증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75톤급 이상 중형 로켓 엔진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됐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오후 4시 30분 엔진이 목표 시간인 140초 이상 성공적으로 연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될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을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1단형 발사체이다. 발사체 상단에는 실제 위성 대신 일종의 더미인 중량 시뮬레이터가 달려있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로켓 엔진을 개발할 때 지상연소 시험만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시험 발사를 하지만 발사체 경험이 부족한 한국은 실제 비행 환경에서 엔진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의 실용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로 2021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한다. 누리호로 명명된 발사체 1단은 이날 발사된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터 방식으로 묶어 300톤급으로 만든다. 클러스터 방식은 미국 스페이스X가 멀린
엔진 여러 개를 묶어 펠콘 시리즈를 구성하는 것처럼 로켓 개발의 최근 추세이다. 한국형 발사체 2단은 75톤급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로 구성한다. 하지만 실제 위성을 실어 발사하는 본격 발사는 2022년에 이루어진다. 항우연은 2023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을, 2024년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다. 2030년대에는 3톤 이상의 정지 궤도 위성과 저궤도 대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항우연은 기대하고 있다. 시험 발사체에 사용된 75톤급 액체 엔진은 지금까지 개발한 10기 가운데 7호기 엔진으로 3회 모두 135초 동안의 지상 연소 시험을 마쳤다. 항우연은 현재 75톤급 엔진 10기를 모두 100회, 누적 8,326초 동안 연소 시험을 했다.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본 시험 발사까지는 모두 39개의 75톤급 엔진을 제작해 200회, 누적 2만 초의 연소 시험을 할 계획이다. 75톤급 엔진 4개가 묶인 한국형 발사체 1단은 1초당 산화제와 연료가 1016kg 사용된다. 케로신 연료만 1초당 314kg이 쓰인다. 일단 작동 시간 130초 동안 사용되는 케로신과 연료는 드럼통 26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75톤급 엔진은 연소압력 60바, 연소가스 온도 3500도에 극저온 산화제 온도 영하 180도라는 고압, 극고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한다. 이에 앞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8일 오후 2시 30분 전남 고흥군 복내면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 2시께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전날 오전 11시 10분 발사장에서 기립을 완료한 발사체의 발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오후 4시에 발사하기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발사장 인근과 비행 궤적상 기상 상황을 살펴본 결과 강수, 낙뢰 등 발사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돌변 상황이 없다면 발사 10분 전부터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오코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기술개발단장은 시험 발사체의 목적은 75톤 엔진의 비행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140초 동안 연소하는 것이 확인되면 성공으로 본다. 비행 최고 고도나 사거리는 부수적인 것으로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겠지만 고도나 사거리가 예상에 못 미치더라도 시험 성공 여부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2021년 시험 발사할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개를 묶어 사용한다. 이번에 발사하는 시험 발사체는 75엔진 1개로만 구성돼 있다. 현재 75톤급 이상의 엔진 비행 시험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북한 등 6개국이다. 불줄기 뿜는 누리호 75톤 엔진 내년 초 하늘길 연다. 지난 15일 12시 2분 정적을 깨우는 굉음과 함께 전방수 KEM 앞에서 하얀 거대 뭉게구름이 피어오른다. 마치 초대형 아궁이 같은 엔진 지상 연소 시험동에서 거세게 뿜어져 나온 흰 연기는 2분이 지나면서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국내 연구진들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에서 2단부 75톤 엔진의 연소 시험 목표인 127초를 채우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나라우주센터 관제소 옥상에서 기자와 이 모습을 지켜본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성공이네라며 짧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상공을 가득 메운 흰 연기는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2000도씨 화염에 초당 1400리터 냉각수를 분사해 만들어진 약 1000리터의 수증기가 배출된 것이다. 설을 앞둔 전남 고흥군 복내면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선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의 막바지 연소 인증 시험이 한창이다.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지상 600에서 800km인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우주 발사체다. 총 1조 9,5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 2월, 10월 두 차례 발사를 앞뒀다. 우주에서 실어간 위성을 목적한 궤도에 올려놓을 3단부 7톤 엔진은 작년 총 77회 누적 연소 시험 시간 12,325초를 끝으로 최종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항우연은 올해 일단 75톤 엔진 완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엔진 구성품을 개발 조립하고 성능 시험을 수행해 결과가 모든 규격을 만족하면 비행 모델을 제작해 발사하는 순서로 순조롭게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올 상반기에 75톤 연소 시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우주로 날아갈 FM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소 시험이 끝나고 두어 시간이 흘렀지만 엔진 지상 연소 시험 동엔 여전히 매캐한 화약 연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한영민 항우연 엔진 시험 평가 팀장은 오늘 정오에 75톤 엔진의 139번째 연소 시험을 진행했고 오후 5시 140회를 실시한다며 2월 중순까지 총 145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우연은 일단 엔진의 안전성, 내구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목표보다 2배 많은 최대 260초 연소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사체 종합 조립동 발사체 조립장엔 일단 조립을 위한 기다란 원통형 몸체가 수평으로 누워있고 수백 개의 밸브, 배관 등 발사체 서브 장비들이 밀봉된 상태로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올 하반기 누리호에서 가장 큰 추력을 갖는 1단 로켓을 조립한다. 1단은 75톤급 엔진 4개를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을 통해 300톤급 추력을 갖게 된다. 전영두 발사 체계 종합 팀장은 체계 개발 모델은 현재 4개 엔진을 달지 않은 상태로 연료와 산화제가 제대로 공급, 배출되는지를 알아보는 수료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점검이 끝나면 4개 엔진을 붙여 지상 연소 시험과 발사대 시험까지 진행하는 인증 모델과 FM을 상하반기에 각각 만들 예정이다. 조립장에서 최종 완성된 누리호는 특수이송 차량에 실려 제1발사대로 옮겨지다.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커 지상 도로 이송 시 회전 반경이 더 넓다. 이 때문에 현재 진입도로 폭을 넓히는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누리호를 발사 순간까지 지탱하며 연료를 공급하는 제2발사대는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93%다. 오는 4월 말까지 설치 작업이 끝나면 11월부터 누리호 인증 모델을 기립시켜 발사대 기능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제1발사대에는 누리호의 추진제를 공급하고 발사체가 세워진 상태에서 발사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45.6m 높이의 엄빌리칼 타워도 세워졌다. 강선일 항우연 발사대 팀장은 아찔한 수십 미터 고공에 올라 발사 20에서 30분 전까지 모든 발사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농담으로 번지점프 10번씩 하고 오라고 얘기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임철호 항우연 원장은 200여 협력기업들과 함께 연내 누리호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